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이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은 뭐 우리는 오늘도 스트라고를 하고 있는데 한 4% 남짓 올라간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6월 27일 목요일 네.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진하죠. 지수만 놓고 보면. 4%채 못 4%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상승률이. 그것도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그 중에서 진짜 종목 장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잘 가는 것들은 또 예. 엄청나고. 이게 사실은 그 각자 노는 거 각자. 왜냐면 네. 우리는 3%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예. 미국은 얼마 올랐을까요? 미국은 S&P 기준으로 어제 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6%, 15%. 반도체가 30%. 미국 반도체만.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미국 필라델피아 한 30%고 나스닥이 18%면은 우리도 반도체가 많으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째 4%밖에 안 갔을까요? 삼성전자가 못 가서. 그러니까 시총을 말씀드릴게요. 시총 넘버 원 네. 지금 480조 되는 거. 네. 걔가 걔가. 네, 그 친구가 오늘 뭐 보합이라 치고 예. 2.9% 올랐어요. 연 어제 기준. 상승률이. 네. 채권이네. 채권도 안 되지. 채권도 안 되는구나. 채권도 안 되네. 하이닉스는 잘했어요. 아, 하이닉스야 뭐.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거의 안 빠지는 거죠. 예. 무려 59% 올랐어요. 거의 60% 올랐고. 이게 충분히 잘한 네, 거예요. 네, 이 59%라는 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한테 31% 아웃했죠. 미국에도 잘 나가는 놈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밖에 안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애플은 8%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150% 올랐거든요. 거의 넘사벽이고. 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9%, 60%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뭐야?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3배 넘는 삼성전자가 옛날에 4배까지 하는데 이게 3%밖에 안 오르니까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충분히 잘했고 네. 두 번째 누가 잘했을까요? 현대차. 현대차. 붕붕. 사상 최고까지. 30만 원이 코앞에 있는데 얘가 42% 올랐어요. 그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은행. 오늘은 좀 은행주들 좋았죠. 월말 그 저기 연말 분기 반기 배당 네. 배당 낙인가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KB금이 어제까지 46%. 다시 그러냐면 하이닉스 59%, 네. 현대차 붕붕 42%, KB금은 46%. 요즘 현대차에서 붕붕 소리 나는 차 별로 없을 텐데. 싱싱이 할까요? 싱싱해. 쌩쌩. 쌩쌩. 근데 지금 이거 삼성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완전 저세상 간 게 있죠. 저 세상이요? 2차 전지. 아, 안 좋은 쪽으로. LG엔솔이 무려 이게 33% 빠졌습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작년 어느 때는 말이죠. 네. 이게 LG가 지금 LG에서 지금 7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 하이닉스가 180조 됐어요. 네. 작년 어느 때 거꾸로 됐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 2위가 바뀐 적이 있었죠. 바뀌었었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이닉스 잘했고 자동차 잘 됐고 KB금융이 있는데 KB금융이야 지배 밸류업 이런 게 좀 됐죠. 네. 기업 밸류업.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죠?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뭐죠? 수출 잘하는 거죠. 펀더멘탈 간 거예요. 시가총액 생각해 보니까 네. 에너지 LG 엔솔이 77조, SK 하이닉스가 110조, 거의 맞아요. 100조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2배 차가 났다고. 와, 이게 2등, 3등이 역전됐었다가 몇 년이 이제는 아니에요. 단 1년 만에. 100조 차이까지 벌어지고. 지금 배도 꼬라지를 훨씬 봤을 때는 더 벌어지고. 3배 벌어지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LG에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에코프로 BM 쪽이 있으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된 거는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일단 지수 위주로 좀 여쭤보자면 네네네. 그래도 잠깐 2,800을 넘어섰다가 뭐 한 그렇죠. 2,770 정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그래도 박스권은 돌파했다. 네네. 뭐 상단을 조금 높여놨다.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별 의미 없나요? 턱도 없습니다. 아, 턱도 없다. 3%도 뭐 장난치는 거야. 뭐 어떤 프로 예.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2,800 갔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달째 예. 그 타방송에서는 제가 매일 나가기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코스피 전망이라는 걸 계속 업데이트하거든요. 2,800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번에 2,800 딱 갔었죠. 2,790. 네네네. 그 순간에도 막 독자나 김장현 씨 왜 업그레이드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단을 2,800. 하단에 2,590. 근데 왜 상단을 2,800으로 다 이유가 있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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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이나 30만 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내지는 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 10만 원, 예. 하이닉스 30만 원.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2,800 안착을 합니다. 둘 다 못하면은 2,800 안착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2,800 안착이라고 하면 좀 넘어서서도 한 조정받더라도 다시 2,800 정도는 지지를 2,800 한 받고 50 정도는 가야 돼. 아.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의미 있다고 하면은 저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2,850에서 80 사이. 그러니까 2,800 후반 정도가 돼야지 작년 말 대비했을 때 6.7% 오르는 거거든요. 6.7% 게인으로 만약 끝나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년간 6.7%면요. 중수의 중위험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우리 은행 이거도 낮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딴 나라가 아니까 10% 쉽지 않고 그럼 중수의 중위험은 요 정도는 가야지 체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면하려면 2,850, 70 가야 되고 말씀드릴게요. 2,850이 되는 방법. 좀 지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주식 다 없애고 예. 삼성 하이닉스만 딱 갖고 합시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0만 원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고 이게 8만 원 안 됐을 거예요. 네. 하이닉스만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85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 만약에 둘 다 30만 원, 10만 원이 다 같이 짬뽕이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 되고 예, 하이닉스 30만 원. 그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배 끄니까 임팩트 큽니다. 그렇죠. 2,850이 2,980이 됩니다. 2,980 거의 3,000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30만 원, 30만 원이 갈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 하면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더럽게 파고 들어가고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업데이트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터프해요. 터프하다. 네, 쉽지가 아직까지 10만 원은 쉽지 않다. 예, 10만 원, 30만 원. 근데 이게 예측이 조금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네네. 젠슨 황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 이제 HBM3 버전 우리한테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때 슈팅 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10만 원 안착은 못 합니다. 그래요? 예, that's not enough. 근데 그거 하면 1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맞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0만 원, 30만 원 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조건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공통적인 분모에서 일단 외부 환경에서는 외부 환경은요.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상관관계. 네, 가장 크게 뭐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주가가 모든 걸 거의 한 80% 말해주는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80불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만 원, 30만 원 되는데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그 180불 될 수 네, 있냐? 예. 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올해 엔비디아 같이 가는 게 HBM이잖아요. 네. 우리 클라우드 하는 거. 그렇죠. 올해 하반기 내년도부터 내년도 이익이 올라가는데 내년도 이익이 올라가는데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은 HBM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포켓에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네. 제대로 제대로 찍히는 게 눈에 보이면은 25년도 수치가 가시화돼요. 25년도 수치가 가시화되면은 삼성전자 올해 40조, 내년에 얼마, 하이닉스 올해 25조, 내년에 얼마, 이 얼마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내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40조 하는데 내년에 80조, 내년 80조 더블된다 가정하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올해 40조인데 80조. 네. 하이닉스가 올해 한 25조 정도 보는데 최근 나온 리포트가 한 45조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동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HBM, 엔비디아 우리가 포캐스트하고 2배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그게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 측면은 그냥 그 레거시 D램까지도 더 맞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예, 하는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뭐 D램 수요도 좀 더 높아진다고는 그렇죠. 하니까. 메모리가 아마 하게 되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 30%, 그다음에 그 PC는 한 50%까지도 메모리가 한꺼번에 아니들 바뀌거든요. 서서히라도 조금 점진적으로. 그리고 PC나 휴대폰 자체의 판매 출하량도 더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콤비네이션 하면요. 그 임팩트가 D램의 경우에 어떻게 콤비네이션 하는데 한 1에서 2% 가까운 초과 수요가 나와요. 그 반도체에서 2% 포인트 초과 수요는 D램 가격이 플러스 한 10% 성장하느냐, 가격이 아니면 그냥 플랫으로 가느냐 그 결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HBM 말고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HBM 아닌 D램하고 낸드에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되는 건 가장 크게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작은 PC인데 이게 교체 주기가 빨리빨리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교체 주기가 촉진되면은 예.
그것도 판매 성장률이 뭐 2% 3% 하는 게 4, 5%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메모리 용량이 4% 이렇게 컨비네이션 되면 50% 30% 그럼 메모리 D램에서의 초과 수익이 초과 그 출하량이 한 2%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D램의 그 성장률을 YOY로 한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15나 15에서 2% 플러스 되는 그 알파가 반도체 가격의 포캐스트를 좌지우지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심플하죠. D램밖에 낸드밖에 없으니까 올해 25조가 40조 이상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거 중에서 40조 이상이 세 군데를 불렀거든요. 외국계에서 46조, 국내도 한 45조 부른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사람 40조. 애널리스트 추정치 기준으로. 예. 그래서 예. 45조, 44조, 40조가 세 개 나왔어요. 네. 여전히 컨센서스는 34조밖에 없어요. 이 컨센서스가 40몇 조를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은 HBM 말고도 온 디바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거는 올해 25조, 올해 2분기 실적 5조 얼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이 빨리 40조 이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트리거. 뭐 그거를 이제 HBM은 엔비디아 180달러로 그거 보고 따라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온 디바이스 수요에 대해서 와치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네. 게 HBM의 네. 퀄테스트 통과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그렇죠. 이걸 언제 승인해 네. 주느냐 네. 이건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네. 10만 원 이상에 안착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것만 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 하이닉스가 그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학습 곡선에 있어서 꼭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온 디바이스로 하면은 레거시가 부족하니까 HBM 하면서 다 같이 좋아진다.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근데 그게 안 오면은 삼성전자가 가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아까 말한 거 30만 10만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2,900 이게 이상 중요하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도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그날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있었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HBM만 봤을 때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전통 레거시 D램의 수요가 같이 높아지면 하이닉스 뿜뿜, 삼성전자 그렇죠. 뿜뿜. 그게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10만 원, 30만 원 가게 만드는데 HBM만 보고 있지만은 다른까지 컴비네이션이 돼야지 이 우리나라 장이 2,800 중후반, 2,900으로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30%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아까 30만 원, 10만 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제가 갖고 있는 건 HBM도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거 통과를 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수요도 높아지고 이거는 HBM 베스트 통과 시나리오. 안 하고서 온 디바이스만 좋아진다 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최소한 충족이 올해는 안 돼야 돼 된다. 그렇게 되면. 예. 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 네. 근데 하이닉스만 되면은 2,850, 30만 원. 삼성은 가만히 있고 8만 원에 그러면 2,850이 목이에요. 이게 사실상 코스피 3,000과 삼전 10만 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자동차나 뭐 저기 은행이 가고 뭐 다른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금리나 빨리 안 하면 2차 전지하고 애만 인터넷하고 애매한 것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애먼 친구들만 더 얻어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자동차만 버티거나 조선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친구들. 그다음 조선주 자동차 정도만 가면은 나머지 거는 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단순화해서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딱 가면은 시가총액 이게 2,850 될지 2,800 넘을지 맥스 2,500 갈지 계산이 딱 되거든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고요. 많은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아까 요원해지는 거예요. 2,800이 안착은 금리는 최소한 인하를 해. 언제 할지 몰라. 한 번에 볼지 몰라. 이거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외부 번스가 나면 안 되죠. 그건 제껴놓고. 근데 이게 올해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네네.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랠리 최고가 가는 친구들은 계속 날아가고 맞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신저가 가고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완전 K자 양극화. 예. 근데 이게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또 매기가 이제 좀 퍼지지 않으면은 네. 오히려 두드려 맞던 애들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거 쉽지 않네요. 그 종목 수가 올라가더라도 장이 2,800이든 2,810이든 이렇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2,9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은 애매한 상태에서는 종목 수 올라가는 수하고 내려가는 수 또 올라가는 종목의 올라가는 폭하고 내려가는 종목의 폭하고 이게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또 항상 증시는 그래 느낌. 왔어요. 또. 물론 그렇죠. 네. 어. 그게 또 쏠리니까 네. 증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인 것처럼 쏠리니까 증시다. 네.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만 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언제 통과가 되는 거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외신이건 국내 뉴스건 뭐 오보 하나하나에 또 울고 웃고 그렇게 좀 장난 아니잖아요. 아이고, 진짜. 이거는 지금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이? 없죠.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그냥 사람들이 이제 HBM3 이 12단이건 8단이건 12단이건 뭐 올해 지금 8단은 들어갔고 12는 가을쯤 뭐 이렇게 슬쩍 또 밀어놨어요. 또 잘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원래 2분기에 공급할 거라고 했다가 삼성전자가 분기 보고서에 썼는데 근데 그 넘어갔었지. 글로벌 고객사가 뭐 예스 우리는 안 꼭 엔비디아라고 하진 않았다 또 이럴 수는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 네. 무슨 뭐 웨이퍼 뭐 2조 원어치 이틀 무슨 됐지. 뭐 네. 그 월요일날 손상됐다 네네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월요일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네. 삼성전자가 완전 동네 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예, 하니까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 그거를 뭐 안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왜 나왔을까? 빨리 해결될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못 믿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삼성전자 옛날 같았으면 아유 그래도 천하의 삼성전자가 입장 이럴 바꿔 텐데.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좀 억울하겠지만 예. 삼성전자가 딴 데 회사하고 이렇게 뭐 받고 있는데 계속 안 돼. 그러면 그 속에서 막 MN설이 뭐 이렇게 IR하고 PR하면은 그 믿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자기네들도 안 믿을 거 아니야. 밖에서 볼 때 삼성전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 하지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주기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기는 다 지났고 네. 또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3분기? 네네. 근데 우리 한 9월쯤에 또 그럼 4분기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가을까지 안 되면은 그냥 레거시. 예. 실적은 잘 나와. HBM이 잘 안 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 거예요. 근데 단연코 얘기하는데 그거만 가지고는 10만 원 안 됩니다. 그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안 되더라도. 안 돼도. 이게 그건 안 이제 되더라도 레거시 디램이 그걸 확 좋아져야 포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되고. 그렇죠. 포기다 너는 저 세상 갔어라고 이렇게 낙인 찍지는 못하니까 어느 누구도.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늦더라도 해주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네라고 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미워도 다시 2번, 미워도 다시 3번. 이러다가 이제 8단, 12단 적층하듯이 이제 쌓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HBM 콜 테스트 통과가 된다면 뭐 네네. 3분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삼성전자의 또 주요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본딩 장치를 뭐 설비를 어디 걸 쓰네마는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있는데 빈집털이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HBM 관련되는 소부장제만 하면은 위험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늘어질 수 있잖아요. 소외주. 예, 그리고 계속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삼성전자가 HBM 콜이 빨리 안 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HBM을 위한 투자나 어떤 그런 노력은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도 계속 투자를 하고 HBM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웨이퍼의 알로케이션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넌 HBM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건 넌 HBM 일반적인 트래디셔널 DRAM, 낸드 쪽 트래디셔널 DRAM이라 합시다. 이쪽 투자도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쪽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수요 공급 맞고 가격 하면은 삼성전자가 개수로는 네. 삼성전자가 넌 HBM 빼고는 1등 맞아요. HBM 포함하니까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 뒤졌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좀 치욕적인 거가 됐지만은 네. 그냥 개수로 따지면 넌 HBM에서는 여전히 1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가 가동이 많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의 소부장제. 여기는 꼭 HBM이 아니고 소재주, 부품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소재주나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그 9월 달부터 감산했다가 감산이 지금 돌지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정상화되는 속도가 높아야지 소재주가 실적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회사는 2분기부터 좋아지는 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3주나 돼야지 좋아지는 데가 있어서 네. 이 속도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서 또 소재주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소재주 이렇게 덥서 왕창 안 돼요. 속도가 달라서 천천히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말이죠. 여전히
하이닉스 관련되는 HBM이라든지 후공정 이런 종목 또는 PCB 종목.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삼성이 하이닉스가 뭐 서로 싸우는 관계 없거든요. 얘네는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런 쪽에 그냥 PCB 공급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삼성 하이닉스 싸움에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 아닌 쪽에 아까 그 소재주 이런 계통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스프레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러다가 네. 올 가을 넘어가서 올 겨울쯤 되면은 아까 HBM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넌 HBM 쪽이 쇼트지가 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시나리오거든요. 많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면은 올 가을 겨울쯤에는 삼성하이닉스 어떻게 생각하겠죠? 내년 전망이 좋아지면 그때 투자를 결정해요. HBM 아닌 거, 넌 HBM 트래디셔널 그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2분기 지나고 지금 3분기, 4분기 들어가는데. 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 하면은 자신 있게 되면은 그때 투자를 단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더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연말 이전에. 근데 지금 6월 말, 7월, 8월, 9월에 일어나느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레거시 그 장비 업체들 네. 그게 빠르지는 않고 가을 겨울쯤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하이닉스 중심의 HBM 주식이 여전히 나쁘지 않고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싸우는 거에 무관한 그런 종목 그리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2, 3개월 뒤에 3분기 실적부터는 분명히 좋아지는 소재주 이런 패턴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넌 HBM 레거시 프로덕트에 투수가 되면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하면은 그 업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줄줄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달, 3달 타이밍이 안 다르면은 맞을 수도 있죠. 또는 아니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쪽만 왕창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밟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자본 배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치. 대부분의 개인 그게 투자자들은 어렵죠. 본인이 하는 장비주 하나, 그렇지. 본인이 하는 소재주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해놓거든요. 한 20%, 30%씩 넣는다. 예. 타이밍이 맞으면 운 좋으면 좋은데 운이 안 좋으면 한 3개월 동안 손가락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가 어렵다는 게 약간 어렵다는 이런 거예요. 로케이션에서 또 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골라요. 둘 다 헷갈려요? 그럼 둘 다 사요. 둘 다 사는데 문제는 매크로가 금리 인하를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신경 써요? 그럼 현금은 30% 갖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고 좀 더 복잡하면 한국 주식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외 얘기하는 주식도. 건데 직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직금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업사이드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오. 한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직금. 여태까지 계속 나는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IT나 반도체 얘기인데 거기 많이 갔어요. 이제 거기가 약간 조정받는데 그러면 우리도 조정받겠지만은 우리가 언더퍼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